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3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하락폭이 굉장히 셌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0.82% 하락이죠. 3일 연속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2,570선에서 결국은 뭐 2,520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으로 급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지난 20일 날은 2.58% 하락, 그리고 21일은 1.91% 하락, 오늘은 1.56%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900포인트 올라갔던 거가 855포인트대로 이렇게 내려와 버렸어요. 자, 다른 것보다도 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 하한가가 속출하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이 하한가 나온 종목군들이 몇 개가 되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여기에 보면은 반대 매매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335억을 매도를 했어요. 개인이 828억의 매도, 기관이 1,000억 이상 매수를 했지만은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조금 좀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내렸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13%,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0.76%,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죠, 1.05% 하락을 했고, LG화학이 0.52, 삼성 SDI 1.09,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자, 그리고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인터넷 관련주도 하락이고,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로 2차 전지죠. 오늘 4.2%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 기아, 자동차주가 조금 좀 올랐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좀 올라가고.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위 말해서 이 반도체 관련주가 좀 하락한 이유가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반도체가 하락을 했냐? 자,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미국이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수출 물량 확대를 자제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재고도 늘어나고, 지금 가뜩이나 재고 줄이려고 가격을 계속 여기에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생산을 여기서 줄이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게 또 재고가 늘어나는 상황, 왜 수출이 여기에서 제한되는, 그런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제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고가 늘어나겠죠. 이게 감산을 결정했던 것이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왜 여기에서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냐? 자, 중국이 말이에요, 지금 미국하고 여기 상당히 이게 관계가 안 좋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미국의 반도체 회사, 미국에서는 반도체 관련주 수출이라거나 AI 관련주 수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에 중국에 대한 굴기를 꺾기 위해서 수출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미국의 이제 반도체 그러면 마이크론이죠. 자, 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여기에서 여기에 판매 금지에 대한 이러한 상황, 소위 말해서 중국이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안보 심사를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를 수입 금지할 그런 가능성이 대두가 됐죠.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반도체가 모자라죠. 그러면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그 부족분을 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미리 한국에다가 반도체 수출을 자제하라,
중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반도체 관련주가 전체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그 많이 오늘 뭐 많이는 안 팔았네요. 335억. 자, 외인들이 많이 매도한 종목. 매도 종목을 보면은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에서 제일 많이 매도를 했어요. 총 한 463억이네요. 이 정도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한화솔루션을 매도가 상당히 많이 했어요. 한화. 예, 여기에서 이제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뭐 290억 정도, 이 정도. 그 다음에 또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상승을 했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뭐 190억 정도, 이 정도 이렇게 그 매도를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어요.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도 또 뭐 매도가 상당히 그 셌었는데, 오늘 뭐 하한가 종목이 상당히 그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하한가 종목 같은 경우에 코스피, 코스닥 뭐 이렇게 그 나눠 가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일단 그 보니까 코스닥이고 코스피고 뭐 종목 개수로 따져 보니까 뭐 선광이라든가 하림지주라든가 세방이라든가, 거기에다가 또 이게서 그 삼천리, 뭐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터, 뭐 이렇게 8개 종목이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하락을 했는데, 야, 이것이 다른 것보다도 이게서 그 반대 매매의 원인이다. 소위 말해서 레버리지를 오늘 하한가 간 종목군들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 레버리지를 많이 썼는데, 이것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이제 상환 시기, 이것이 다가왔는데, 이거가 뭐 연장이 여기서 되지 않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이렇게 해서 외국계 은행이죠. SG증권. 자, 여기에서 그냥 물량이 확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한가가 가면서 결국은 이것이 이게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낙폭을 좀 여기에 세게 끌고 가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됐어요. 자, 문제가 이제 내일입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그 굉장히 그 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뭐 코스피야 이렇게 그 대형주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겠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오늘 여기서 하락폭이 무려 1.56%, 굉장히 그 센 상황이에요. 3일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했어요. 신용 물량이 말이에요. 야,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반대 매매가 무서운 게 뭐가 무서우냐 그러면은, 담보 부족을 하면은 신용으로 썼는데, 이 담보 부족하면은 반대 매매가 일어나죠. 이게 이제 하한가에 그날 그 내보내는데, 이 하한가에 내려보면은 지수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또 반대 매매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매물이 부르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야, 신용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2023년도 들어와 가지고 신용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용 잔고가 얼마냐? 20조입니다. 20조. 이 신용으로 외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뭐 별로 그렇게 그 많진 않았어요. 왜? 증시가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근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2차 전지를 필두로 해 가지고 주가가 막 그 급등하면서 개인들이 그냥 무려 20조씩이나 이렇게 그 외상으로 사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게 2023년 연초만 하더라도 한 15조 정도.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 5조 정도가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서 무려 이게서 엄청나게 늘어난 이러한 그 상황이 돼 버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연초 이 코스닥 쪽에서, 이 코스닥의 개인들이 말이에요. 아무래도 제일 그 신용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개인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코스닥에서 신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연초에 7조 한 7,500억 정도. 자, 이 정도 이렇게 그 신용이 됐었는데 이것이 늘어나 버렸어요. 지금 얼마로 늘어났냐? 20조라는 것은 코스닥 코스피 합쳐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10조 약 한 4,600억 정도. 와, 이렇게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2조 약 한 7천억 정도가 증가가 됐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에서 증가된 것은 1조 한 그 500억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코스닥에서는 2조 7천억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 버렸죠. 이 개인들이 이렇게 코스닥에서 신용을 쓰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집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락장으로 이렇게 그 이틀 동안 연속으로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틀 동안 연속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담보 부족되는 종목군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개인들이 야 이게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신용에 대한 담보 비율이죠. 여기 140% 여기에 밑돌면은 뭐 증권사마다 조금 좀 틀린 데도가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뭐 150인데 뭐 150, 140 이게 밑돌면은 반대 매매가 하한가로 나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악순환이 소위 매도에서 이 매도 물량이 여기에서 또다시 또 여기에서 매도가 물량을 부르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한가 간 종목군들 뭐 한번 그 뒤져보면은 삼천리. 자, 삼천리가 하한가 갔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서울가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상당히 그 많아요. 서울가스 거기에다가 또 다올투자증권 그리고 세방 이게 세방 그러면 운송사예요. 세방도 갔고 뭐 다우데이터 뭐 이것도 여기에서 보면은 갔고 그 다음에 하림지주 오늘 한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림지주. 자 거기에다가 선광 이게 선광에다가 또 대성홀딩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렇게 그 하한가를 갔는데 이게 바로 여기에서 그 외국계 증권사 SG증권에서 이렇게 그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많이 썼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용을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신용이 잔고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이러한 그 상황인데 이 종목군들이 오늘 하한가에 그냥 확 쏟아져 버리다 보니까 우와 다들 깜짝 놀랐죠. 뭔 놈의 갑자기 하한가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신용을 상당히 그 많이 쓰면서 이렇게 그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가 이렇게 그 상승을 했지만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오히려 에코프로 이 여러분들이 보면은 오늘 다른 거는 다 저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여기서 다 그 하락을 했어요. 근데 에코프로는 4.18% 상승을 했는데 이게 개인들이 매수야, 개인들이. 오히려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 4.18%. 그럼 개인들은 무슨 돈으로 샀겠어요? 신용이에요. 그래서 증권사마다 신용을 이렇게 그 많이 줄여가는 이러한 상황을 여기에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도 이제 뭐 돈 안 빌려줍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한투자증권 같은 데는 이미 뭐 신용 한도가 소진됐다 그러면서 막 그 여러분들의 그 HTS 창에다가 뜨면서 신용 자체가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 제가 그 일요일 날 영상 올려드렸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용으로 사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라. 신용 비중을. 뭐 여기서 주가가 내려와 가지고 반대 매매가 나가는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줄여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에 있어 가지고 손실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은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굉장히 그 많이 이렇게 그 올라갔어요. 지금 연중 최고치입니다. 오늘 환율이 6원 60전이 올라갔죠. 1334원 80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야, 왜 이렇게 그 뭐 갑자기 이렇게 그 환율이 많이 올라가느냐? 이것은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지금 어닝 시즌입니다. 실적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어닝 시즌인데 이 불안하거든. 실적이 뭐 이렇게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모르고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또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서 보면은 바로 전기차 테슬라죠. 전기차. 자, 테슬라가 지금 매출은 늘어났지만은 이익이 감소되면서 주가가 거의 뭐 10% 가까운 9점 몇 %나 이렇게 그 하락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잖아. 그죠? 자,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느냐? 5월 3일 날 이게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자, FOMC 회의에서 0.25% 금리를 인상을 마무리를 하는 건가? 뭐 또 이런 거 여기에서 그다음에 여기에 경제 지표
지금 현재 경제 지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서 뭐 소매 판매 그 뭐 소비자 뭐 저게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이런 것은 뭐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왔지만은 다른 것들 뭐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뭐 실업률이라거나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 증가되는 거 보면은 여기에서 야 경기가 그만큼 냉각되고 있구나. 소위 말해서 침체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주식이라는 게 위험 자산이죠. 그죠? 그래서 주식에서 위험 자산에서 조금 좀 안전 자산으로 옮기는 그러한 그 심리적인 위축 이것 때문에 환율이 달러가 강세를 이루면서 결국은 환율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그런 시점에 바로 와 있다. 다른 것보다도 오늘 조금 좀 신호가 안 좋은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하한가가 갑자기 나와버렸어요. 야 이게 왜 하한가가 갑자기 나왔을까? 이렇게 한 8개 종목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담보 부족으로 인한 이게 연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뭐 레버리지가 뭐 어느 정도 뭐 올라갔냐? 지금 보면은 뭐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9% 신용 공여율이 그다음에 뭐 세방 같은 데는 19%,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27%, 뭐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는 24%,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42%. 소위 말해서 5일 평균 신용으로 돌아가는 그 퍼센테이지가 매매 거래 그 비중에서 뭐 무려 42%라는 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2%. 총 거래 이게 하루 평균 5일 동안에 이 거래 대금에서 42%가 신용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뭐 29%, 27%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내일이 좀 걱정스러운 그러한 하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게 반대 매매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일단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330억이죠. 어디 쪽에 집중이 됐나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자. 외국인들이 오늘 이게 보니까 매수는 전기전자에 그래도 494억에 이렇게 매수를 했네요. 비금속 광물에 400억 그리고 운수장비 아까 자동차가 좀 올라갔죠. 457억 그리고 나머지는 뭐 거의 다 매도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죠. 뭐 업종별로 한번 봅시다. 업종에 지금 보니까 업종이 웬만한 업종은 다 내렸어요. 뭐 전기가스가 무려 8.21%. 와, 뭐 여기서 엄청나게 내렸네요. 전기가스. 그냥 여기에서 그냥 떨어지는 이런 상황. 거기에다가 비금속, 광물 이쪽에서도 또 이렇게 내렸고 오늘 올라간 것이 뭐 운수장비, 자동차가가 올라갔죠. 이쪽에 조금 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보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슈는 다른 것보다도 이게 신용 물량이 너무 많다. 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에코프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은 에코프로 같은 거 이런 종목군들 아니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데 외국인들이 소위 말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혼자 이렇게 매수하면서 에코프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이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지수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지수가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0선이 바로 여기에서 코앞에 있었잖아요. 이게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은 장이 2500 4월 달에 4월이 이제 이번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2550은 돌파를 할 거다. 그렇지만 2600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코앞에서 꺾이는 상황이에요. 아마 이게 5월 달에 5월 3일 FOMC 회의 이때까지는 조금 좀 약세, 불확실성이 나올 때까지 해소될 때까지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뭐 이렇게 900포인트를 넘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3거래 연속으로 뚝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저도 이게 웬 하한가 종목이 이렇게 많이 대두가 되는 건가? 한마디로 말로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여기에서 담보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레버리지 종목이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 나왔다. 이 장이 끝나고 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 조심해서 매매를 하는 그러한 그 습관, 그리고 또 신용을 썼던 분들은 조금 좀 비중을 줄여놔요. 나중에 하한가 막 그것도 가가지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신용을 써가지고 손실이 컸는데 그거를 털어낸다는 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뭐라고 그래요? 제가 무료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으면서 한 달에 월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여러분한테 계속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이 정도의 수익은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이제 5천만 원 가지고 매매해 가지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인데, 원쓰리님 같은 경우에는 주식한 지가 3년 됐는데 저를 안 지가 3년 됐는데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하니까 한 달에 뭐 1월 달에 1,300만 원 이렇게 그 수익이 났고, 그다음에 2월 달에 또 수익 난 것을 이렇게 그 보면은 1,2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손절을 450만 원 했으니까 손절 안 했으 만에 하나 이게 손절 안 하고 이것까지 다 했으면 한 1,6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죠. 그다음에 3월 달에 뭐 한 700 정도, 그다음에 4월 달에 뭐 한 2주 정도에서 1,400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만 원 수익 내는 것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배우는 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게 1년에 이 투자하는 종목이죠. 뭐 1억 정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이게 이런 종목 6억이 됐어요. 수익금이 6억이에요. 1년 만에 488%가 갔습니다. 이런 종목 고르는 방법, 이런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럼 어디로 어떻게 갑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스마트폰에서 구독을 누르세요. 그다음에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에서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가입을 하세요. 그 카페 가입을 하면은 이런 상황이 나와요. 이건 이제 그 스마트폰하고 PC하고 좀 틀리는데, 요거는 PC예요. 이게 그 안정모의 주식사 이렇게 나오면은 카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카페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무료 카톡방에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기 뭐 돈 내는 건 아니니까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 계속 올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제가 이제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간은 9시에서부터, 그러니까 장중이죠. 9시에서부터 3시 30분까지 장중에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돈 안 받습니다. 무료 리딩. 오시면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료 리딩 하는데 가서 방송을 들으면은 한 달에 회비를 88만 원 달라 그럴 거예요. 아마 문자나 카톡 같은 경우에도 33만 원 달라 그럽니다. 근데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예요. 와우넷이라고 경제TV. 그다음에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어요. 이때 88만 원의 회비 내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들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무료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입니다. 공짜. 공짜로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면서 월 한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그 고른 종목을 어떤 방법으로 매매하느냐, 이런 고기 잡는 법,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유료 리딩 하는데 한 달에 88만 원이면은 1년이면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여기에서 최소한 몇백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1,000만 원에서 몇백만 원 여기서 회비를 내고 종목 추천을 받았어요. 이게 추천 받아가지고 이게 수익이 날 것 같습니까? 몰라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머지는 다 손실입니다. 종목 개수는 많아지고 다 손실로 여기에서 떠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유료 방송을 들은 분들은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셔서 방송을 무료로, 돈도 안 내요. 88만 원 이런 거 없습니다. 와서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한 달에 500에서 1,000 벌 수 있는 매매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주식이라는 건 반복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려드려요.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월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무료 리딩 잘 따라하면서. 그렇지만 공부를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종목이나 하나 받을까 이러면은 여기에서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이 영상을 보다 보면은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는 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영상 보다 보면은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여기 41가지가 있어요. 요 41가지 있죠? 여러분들이 요거 여기에서 한 10번 정도만 보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공부하면서 주식 투자는 공부밖에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뭐 여기서 보면은 고등학교 학생의 비율을 많이 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려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지 대학을 가는 거지 뭐 책가방만 가지고 학교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대학을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대학에 떨어져 가지고 고생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도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의 5%만이 수익이 납니다. 이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나머지 95% 이분들은 손실이 나요. 그러니까 공부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뭐 어디서 종목이나 하나 추천해 주세요. 뭐 이게 귀동량이나 해가지고 매매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손실이 나다가 결국은 돈 다 잃고 주식시장에서 퇴출돼 버립니다. 그 주식시장에서 퇴출되고 폐인이 돼요. 왜 그러냐면 미래에 써야 될 가족의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술이나 먹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다 불행해지죠. 온 가족이 불행해지죠. 근데 막상 주식 투자를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왜 돈 다 잃고 나서. 그러니까 잃기 전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95% 속에서 5% 속에서 들어와야지. 이 속으로 들어와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한 손에는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들고 그다음에 한 손에는 차트를 들고 공부하면서 매매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보면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거 이게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이러한 주식이 하락해가지고 10,000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거 10,000원에 사두면은 3배에서 5배 갑니다. 근데 그 주가 가치가 5만 원이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재무제표를 볼 줄 알면은 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는 거 그걸 보면서 공부하시면은 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요. 그리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이게서 매수 매도 시점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매수 매도. 여러분들이 요거를 언제 사서 언제 파는 건가 요걸 알면은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요거 잘 따라하면은 월 한 달에 300에서 5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낸 거 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여기에서 저평가 우량주를 사두세요. 이게 5배만 가봐요. 이게 5, 25, 2억 5천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 보시다시피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1억 원어치를 이렇게 사뒀는데 와 1억 원어치 샀는데 1년 만에 말이에요. 488%가 갔어요. 6억이 됐어요. 수익금이. 그래서 원금까지 합치니까 한 7억 정도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와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그 구구단, 주식의 구구단. 요거만 잘 외우면은 외워가지고 요대로만 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은 쉽게 법니다. 이게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첫째, 종목 개수를 3개로 줄여라. 여러분들이 종목 개수가 이렇게 50개, 100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요 종목 이렇게 종목을 좀 줄이세요. 아마 이렇게 50개, 100개 있는 종목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이런 분들은 유료 사이트에 가가지고 그냥 돈 벌겠지 하고 들어앉아서 종목 추천해 주는 거 그런 거만 이렇게 계속 사다 보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종목을 딱 간추려서 공부를 하세요. 여기 보세요. 1억 원어치를 3종목을 샀습니다. 2,200만 원이에요. 수익금이.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3종목을 샀어요. 7,500만 원어치를. 무려 950만 원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누구나 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을 살 때는 이런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느냐? 주가가 내려오는 건 사지 마세요. 20일 이동 평균선이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 21선 우상향 눌림목 종목을 매수하세요. 그리고 여기가 눌림목이에요. 그리고 눌림목에서도 CCI라든가 RSI라든가 엔빌롭이라든가 이런 보조 지표를 활용해 가지고 일단 저점을 잘 잡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항상 한 번, 두 번, 세 번의 분할 매수하고, 그리고 주가가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올라간다. 그러면 두 번의 분할 매도하고, 세 번의 분할 매수를 했는데도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은 손절 정확하게 하고, 이러한 원칙을 잘 지키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은 85%입니다. 나머지 15%는 뭐냐? 여기에서 손절을 해버리면 돼요. 손절을 잘하면은 손실은 최소화시키면서 여러분들 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게 제가 노랫가락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 안 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엔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요 노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디 있냐 그러면은 이게 그 주식송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여기에서 여기 다운 받아 가지고 벨소리 알람 소리 해 놓으면은 여러분들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아니 1000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종목 공부를 해야죠. 제일 중요한 것은 종목으로 자기가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한미사이언스. 이게 한미사이언스가 지난 그 3월 29일 요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유튜브에서 추천을 하고 또 매매 방법을 교육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21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러줬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그 과매도 구간, 그죠? 그 여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이만큼 쭉 매수했으면 이만큼 수익이 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눌러줬어요. 눌림목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매도 구간에 다시 또 들어왔죠. 그럼 또 다시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서 이렇게 보면은 37,500원 정도에 사가지고 여기 그 47,000원까지 이렇게 왔다가 이게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사서 또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한번 매매했던 거, 야 매매 안 하고 두는 게 그게 바보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운 거를 잘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뭐 항상 그 말씀드리는 거,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재무제표를 보고 종목을 찾지를 못합니다. 차트를 보고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고 그 회사를 분석을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21선이 우상향. 자, 여기 보면 21선이 우상향이죠. 그죠? 두 번째, 눌림목에서 매수해라. 이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 이렇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눌림목에는 과매도 구간이에요. 여기에요. 요런데 그죠? 여기 보면 요런데 여기 있잖아. 그죠? 그 여기에서도 과매도 구간. 이 과매도 구간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여기 빠졌다가 이렇게 나오는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의 분할 매수. 이 위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분할 매수. 그리고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이게 계속 밀린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손절. 이 네 가지 원칙. 이 원칙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게 되면은 수익 낼 확률은 85%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달에 평균 500만 원 이상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도 쉬운 그런 매매 기법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의 매매 기법이 나옵니다. 아마 고등학교나 여기에서 대학 가려고 공부해 보신 분들, 영어 공부라든가 뭐 수학 공부 해 보신 분들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하나 책 한 권 가지고 뭐
네댓번 이렇게 그 반복해가지고 몇 페이지에 뭐가 있을 정도까지 외워야 거기에 대해서 마스터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아셨죠? 그죠?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항상 그 재무제표를 볼 때는 이 두 가지는 꼭 보라 그랬어요. PBR, PER, PBR, Price Book Value Ratio. 이거는 3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이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3.99, 뭐 조금 좀 고평가지만은 뭐 그렇게 그 높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이거는 10 이상이면은 고평가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43.97, 조금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금 일단 뭐 참고를 하세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사가지고 이만큼 올라가서 뭐 적당선에서 잘라 먹듯이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가면은 적당선에서 수익 내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것을 뭐 계속 반복적으로 종목을 고르면서 매매해가지고 한 달에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 내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그 재무제표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한미 사이언스 매출 뭐 이런 거 한번 보죠. 8,500억 매출이 9,500억 1조 이렇게 나갑니다. 영업이익이 252억, 288억, 281억. 뭐 영업이익도 괜찮고 매출 이렇게 괜찮은데 뭐 한번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죠. 영업이익률이 2.69, 굉장히 작아요. 이 제약. 굉장히 작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보면은 또 자기자본 수익률 ROE라고 있어요. ROE. 이건 영업이익률이고 자기자본 수익률이 9.78입니다. 뭐 요 정도도,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 비율. 이거는 계산하는 게 주가를 나눠줘요. 주가가 43,900원이죠. 요거를 열로 뭘로 BPS 한 주당 자산 가치 1,890원. 1,890원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43,900원 나누기 1,890 이렇게 나눠주니까 4.03이 나오네요. 4.03. 그러니까 이게 3 이상이니까 조금 좀 고평가는 돼 있지만은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이게 제약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주가가 43,900원이죠. 그죠? 요걸 나눠줍니다. 뭘로 나눠주느냐? 여기에 보면은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989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43,900 나누기 989 하니까 44가 나오네요. 이 4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뭐 상당히 그 준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실전 매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실전 매매라는 것은 남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종목을 이렇게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이런 거, 또 어떻게 매매하는가, 분할 매수하고 이런 거가 실전 매매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죠. 그러면 3천만 원 이렇게 살 때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나눠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차 매수가 40%, 4, 32, 1,200만 원. 2차 매수는 30%, 3, 3은 9, 900만 원. 그 다음에 3차 매수는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나눠놔요. 그럼 여기서 이제 1차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1차 매수를 했어요. 1차 매수했는데 주가가 여기서 쫙 올라가요. 이렇게 사자마자. 이게 2차, 3차를 사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대로 플러스 5% 올라오면 더 사지 말고 절반 매도하고 플러스 10% 올라오면 전량 매도하세요. 이렇게 해서 수익 내고 나오세요. 그러나서 새로운 종목을 또 골라서 매매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하수구, 소위 말해서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하고, 그 다음에 1차 매수를 했는데 방금은 올라갔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내려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갔지만 이렇게 내려오면은 마이너스 5%, 1차 매수 후에 마이너스 5% 내려오면은 2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 2차 매수. 그 다음에 2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또 내려왔어요. 그러면 3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1차, 2차, 3차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주가가 내려와도 걱정 없는 게
이렇게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불안해하질 않아요. 그래서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뭐 보면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세 번 정도 하다 보면 올라갈 가능성이 85%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에 여기에서 플러스 5% 올라온다. 그러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온다. 그럼 전량 매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뭐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이렇게 쭉 올라갔지만은 또 내려와 버렸어요. 이렇게 뭐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5%가 3차 매수한 후에 뭐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그냥 무조건 손절하고 나오세요. 자, 우리는 주가가 올라갈 때 안 사요.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삽니다. 그래도 눌림목에 사도 한 번에 안 사고 만에 하나 내려올 걸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하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얘가 밀린다 그러면 손절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위험 관리죠. 아주 이걸 철저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주식은 확률 게임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게 한미 사이언스 이런 거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종목이 보면은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엘컴텍. 자, 이 종목 여기에서 봅시다. 21선 우상향. 자, 여기에서도 21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중바닥 이렇게 형성하면은 여기에서는 매수의 포인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눌러줬어요. 눌림목. 여기도 매수 포인트예요. 여기도 매수 포인트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지금 과매도 구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두 번의 분할 매도. 그리고 밀리면은 손절. 이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를 하면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이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하한가 종목이 상당히 한 8개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담보 부족,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매수했다가 한 창구에서 그냥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좀 셌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거가 신용으로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담보가 내려와서 이게 140% 담보 비율이 되지 않으면 반대 매매 나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고 최소한 이게서 신용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게 이게서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지수가 좀 꺾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